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나 홀로 산재 처리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추가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접수를 했는데 그 뒤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뒤에 대한 영상들을 안 찍어 놓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좀 정리가 안 돼 있고 그 연결고리들이 조금 없어서 이게 이 뒤에 이어지는 영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부족한 연결고리들을 채워서 그 산재 신청 이후에 뒤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쭉 설명을 드리고 산재 처리를 혼자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재 접수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겠죠. 산재 접수가 잘 되면요, 그 산재 신청할 때 기입했던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이 문자가 옵니다. 산재가 잘 접수되었다라고. 가끔 휴대폰 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뭐 공단 쪽에 누락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 연락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신청했는데 이미 공단에 이 서류가 도착을 했는데도 한 3, 4일 지났는데도 아직 이런 문자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588-0075에 전화해서 접수가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난번 촬영했던 산재 진행 상황이 궁금해요라는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링크를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수가 잘 된 걸 확인을 했다면 공단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서 어떻게 다쳤는지, 일하다가 다친 게 맞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분이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그때 당시 어떤 상황에 다쳤는지, 목격자가 누가 있는지, 병원에는 언제 갔는지, 바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히 협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주 측에도 보험가입자 의견서라는 걸 발송을 합니다. 이 사람이 현장에서 다친 걸 인정을 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가 보험가입자 회신을 빠르게 해줄수록 이 산재 처리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 보험가입자가 만약에 이 재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근로자 측에서 내가 일하다가 다쳤다라는 걸 추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내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쟁점, 그러니까 다퉈야 될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 혼자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산재 승인이 되게 되면 일단 문자로 산재가 승인되었다는 내용이 오게 됩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셨다면 산재가 승인되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가끔 또 이제 휴대전화 오기제나 뭐 공단 담당자의 사정 등으로 인해서 안 날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편은 댁으로 날라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기재했던 주소로 산재 승인 통지서라는 걸 보내주니까 이걸 받으셔가지고 본인이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승인 통지서는 재해자분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회사랑 산재를 신청해줬던 또는 산재 소견서를 써줬던 우리 병원에도 한 통씩 날아가게 됩니다. 승인 통지서를 보시면은 요양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근로자 본인도 물론 가능하지만 산재 의료기관도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산재 승인된 병원의 산재 담당자를 찾으셔서 휴업급여 청구를 좀 해달라고 부탁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사정이 있어서 직접 휴업급여를 청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저희가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이 2편짜리도 있거든요. 1편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편 링크를 더보기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산재 승인이 늦어지면서 이 개인이 병원비를 일단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병원비에 대해서는 원래 산재보험이 지출해야 됐었을 병원비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산재보험공단에 병원비 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영상을 하나 찍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에 이 영상 또한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시청해 보시고 진행을 하면 편하게 청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휴업급여랑 요양급여 청구와 동시에 진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해야 될 게 뭐냐면 진료계획서 작성 요청입니다. 일단 산재 승인통지서 보시면 요양기간이 짧게 잡혀 있어요. 이게 산재가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일단 승인을 일반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어서 또 사람의 몸 상태가 그렇게 이제 한 번에 막 6개월 뒤 시점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짧게 여러 번 봐가면서 이제 경과를 봐야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건데요. 저희가 이 치료 기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은 어떻게 하냐면 산재 요양이 끝나기 일주일에서 2주일 전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산재 담당자님 찾아가셔가지고요. 진료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산재 담당자를 통해서 접수를 해야 되고요. 요거 처리할 때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이런 치료를 받아라, 이만큼 병원에 방문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걸 충실히 따라주셔야 산재 진료 계획서를 지장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산재가 끝났다 하면은 이제 장애급여를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신체에 남은 노동 능력의 훼손 정도를 이 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장애 진단은 마지막으로 치료해 주었던 병원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고요.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 받으셔서 병원 통해서 제출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산재 담당자나 병원의 주치 선생님이 이 산재장애 체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다면 굳이 노무사를 수임하지 않아도 장애 진단을 충분히 받고 장애급여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산재법에 따른 장애를 받으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혹시 장애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교통사고나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 국가장애인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기준에 좀 착오가 있으셔서 장애가 없다 또는 나는 장애 진단을 끊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장애가 굉장히 복잡하게 남은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뭐 골절이나 뭐 수술한 뒤에 이제 후유증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정신적으로 조금 손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흉복부 장기의 장애나 뭐 다양한 이제 복합 장애가 남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어떤 장애가 자기 몸에 남았는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을 근로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검사를 실시할지, 주치의한테 어떤 부분을 적어달라고 해야 할지가 조금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잡한 장애나 좀 규모가 큰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산재 신청 이후에 그 뒤에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승인된 뒤에는 어떤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어디서 어떻게 청구하는지를 총망라한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장애급여를 청구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또 어떤 이제 이 문자나 뭐 어떤 통지서들을 받게 되는지를 공유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도 한번 준비하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